마우스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뭐가 있어요. 예. 꾹 누르고 계시면 네, 네모가 있고 제가 두 번째 동그라미를 딱 놓으면 동그라미 됩니다. 네, 다시 한번 꾹 누르고 계시면 네모. 네, 꾹 누르시면 동그라미 되는데요. 동그라미를 딱 하면 이게 이제 원을 내가 그리려고 하는 스탠바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점선으로 표시된 이유가 있는데요. 해볼게요. 예, 원을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원을 그릴 준비가 됐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눌러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원이 점선으로 생깁니다. 네. 그리고 아무데나 다시 클릭을 하시면 사라집니다. 원을 그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예, 원이에요. 네, 원. 여기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네, 원을 점선으로 그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해볼게요. 원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원이 이렇게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Alt 키나 뭔가 누르시면 이거는 정상적인 컨트롤 키인가요? 네. Shift 키인가요? 네, Shift 키군요. 네. Shift를 누르고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아주 정상적인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원을 딱 이 원 안에 들어오시면 포인트가 또 바뀌어요. 원 밖으로 가시면 십자가 되고요. 원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원 안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눌러서 이동하시면 이게 이동이 돼요. 원 밖에를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예, 다시 Shift를 눌러서 원을 만들었습니다. 원 안에서는 이게 이동이 됩니다. 아직까지 스탠바이예요. 제가 원을 그린 건 아니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점선 안에다가 내가 뭔 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점선 밖이 아니고 이 점선 안에다가 뭘 하겠다는 뜻인데요. 점선이 된 상태에서 붓을 누르시고요. 붓을 누르시고 브러쉬 툴 누르시고 색깔은 파란색. 예, 파란색을 한 다음에 제가 칠을 한번 해볼게요. 사이즈는 뭐 적당히 한 다음에 칠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점선 안만 칠해지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점선도 있고 파란색이 칠해졌어요. 다른 데는 안만 해도 안 됩니다. 네, 점선 안만. 그 다음에 다시 이 뭐 제일 위에 걸 하거나 두 번째 거랑은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두 번째 거를 마키 툴을 클릭하신 다음에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면 동그란 원을 만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레이어를 보시면 백그라운드가 있고 레이어 1이 있죠. 흰색 도화지 위에 파란색 원을 그린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더 해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예,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었고 또 원을 만드는데요. 제가 동그란 거를 얼굴이라 생각하고 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눈을 만드는 거니까 여기다가 또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조그만 눈을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예, 파란색 위에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또 했어요. 그러니까 눈은 제가 다른 색을 해볼게요. 붓을 가지고 눈 색깔을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걸로 칠하면 예,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점선, 예, 마키 툴 두 번째 거 누르고 아무 때나 클릭을 하면 이제 눈이 만들어졌어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죠? 근데 제일 위에 무브 툴을 클릭한 다음에 이동을 하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그쵸? 예. 그 다음에 눈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게요. 레이어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메뉴에서 레이어, 뉴, 레이어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귀찮아요. 너무 이렇게 많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 레이어라는 데 밑에 보시면 여기에 요거를 누르시면 이게 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는 건데요. 같은 방법입니다. 요거 create a new layer라고 나오는데 이걸 누르면 레이어 하나 생깁니다. 계속 누르면 계속 생깁니다. 한 번에 생기는 거죠. 예, 편하라고 이렇게 같은 겁니다. 예. 레이어 1은 파란색 얼굴이고요. 2는 노란색 눈이고 3도 또 한번 해볼게요. 예, Shift 누르고 눈을 또 하나 만든 다음에 이번에는 색깔을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다른 색깔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한 다음에 또 붓을 가지고 칠을 했어요. 파란색 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예, 마키 툴을 누르고 아무 때나 누르면 두 번째 눈이 생겼습니다. 무브 툴을 가지고 움직이면 예, 두 번째 눈이 움직이는 거죠. 예.
레이어 2는 노란색, 레이어 3는 빨간색, 예, 레이어 1은 예, 이렇게 바탕이 되는 거죠. 네. 이게 한 장이에요. 이게 한 장인데요. 영상은 30프레임이거든요. 이게 30프레임의 한 장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빨간 눈을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거를 두 번째 프레임으로 놓고, 세 번째 프레임은 이걸 이렇게 놓고 이거를 연속으로 두면 이게 동영상이 되는 겁니다. 영상은 기본적으로 이미지에서 시작하거든요. 30개의 이미지가 모여가지고 1초를 이루는데, 포토샵에서는 그 30개 중에 하나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건데, 만화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눈이 띠용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이런 거가 기초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플래시도 이런 개념에서 한 장에서 시작해서 여러 장이 모이면 동영상이 되는 건데요. 이런 레이어의 개념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만드는 겁니다. 한 번 더 레이어를 만들고, 이번에는 입을 할 텐데요. 입은 그냥 그려볼게요. 동그라미보다 그냥 붓을 가지고 붓 사이즈를 조금 작게 해가지고 입을 입술이니까 그냥 입술로 이렇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더 하고, 이번에는 귀를 한번 그려볼게요. 네, 귀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졸라맨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쉽게 애니메이션을 만든 게 있는데요. 이런 데서 출발해서 만든 거가 되는 거죠. 네. 다시 제일 위에 무브 툴을 만드시면 귀가 이렇게 움직이고요. 네, 귀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눈은 이렇게 입이군요. 이게 입. 네. 옛날 초창기 때 애니메이션 정말 단순한 거는 배경 가만히 있고 입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보셨을 텐데, 네,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하나씩 파일을 만든 다음에 겹쳐서 30개를 모아서 플레이를 하면 동영상이 되는 겁니다. 엄청 힘들겠죠. 예, 엄청 힘듭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쉽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죠. 네. 예.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눈이 보면은 이 노란색 눈과 빨간색 눈이 사이즈가 조금 다른데, 예, 그래가지고 사이즈를 좀 조정하고 싶으면 이게 빨간색 눈이네요. 네. 사이즈를 제가 한번 조정해 볼게요. 여기 사이즈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좀 사이즈를 좀 작게 하고 싶고 크게 하고 싶을 때 얘를 가지고 뭐였죠? 제가 이미지였나요? 예. 메뉴에서요. 에디트입니다. 제가 워낙 단순히 에디트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여기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변형한다. 예, 너무 쉽죠? 네.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예. 워낙에 자주 하다 보면 단축키를 쓰다 보니까 단축키는 나중에 하시고요. 메뉴에 보면 에디트에 많이 있는데, 예, 프리 트랜스폼. 포토샵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메뉴에 나오는 모든 영어의 단어의 뜻을 외우는 건데, 예, 그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할 때 뜻인데 대충 아시니까, 예. 다른 거는 몰라도 됩니다. 예,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있습니다. 프리 트랜스폼을 내가 한번 해볼게요. 예,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을 딱 누르는 순간 요런 게 생깁니다. 네, 보이십니까? 네, 예, 이거 뭐 워드 프로세스나 PPT 하시면 비슷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여기서 마우스 포인트가 그래서 달라지죠. 예, 마우스 포인트가 변형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거죠. 당기면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하면 작아지고, 이렇게 당기면 엄청 커지고요. 작아집니다. 네. 이렇게 이제 비트맵 이미지라서 깨질 것 같은데, 예. 일단 이렇게 하고 사이즈 정확하게 한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면 그 사이즈가 된 겁니다. 예. 한쪽 눈이 아주 커졌습니다. 네. 작게 하고 싶으면 다시 에디트해서 프리 트랜스폼을 해서 예, 작게. 이게 원이 쭈글쭈글해지니까 시프트를 누르고 가시면 정형적인 걸로 할 수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이럴 수 있는데 좀 작게 해보겠습니다. 작게 가지고 또 엔터를 누르고, 예,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노란색 에디트에서, 예, 프리 트랜스폼, 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토샵 하시고 영상 작업하시는 사람들은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면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해야 되거든요. 영상 하시는 데는 더 힘든 게 이거 하는데 한 프레임 했어요. 1초에 30프레임 해가 제가
요번에 만들 영상이 5분짜리 영상인데 오늘 5분짜리 영상에 한 프레임을 하는 거예요. 밤을 새도 못하는 작업인데 인내와 책상에 앉아서 밤을 샐 준비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각오가 없으시면 일찌감치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근데 워낙 발전이 돼가지고 이런 걸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까지가 레이어에 대한 개념과 그림 그리는 걸 다 알려드렸습니다. 방금 이 트랜스폼에서 밑에하고 사이즈를 똑같이 하고 싶은데 수치를 배워놨다고 맞춰서 수치를 맞출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책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디테일까지 설명을 못 드리고요. 대충은 저희가 대충 하는데 수치를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보통 이렇게 올려가지고 맞춥니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대충 이렇게 맞추면 아 거의 맞네 이렇게 하죠. 여기 귀가 있는데요. 귀가 제일 나중에 있죠. 귀가 있는데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기 때문에요. 그럼 귀에 이동할 수도 있고 귀를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는데 요 모서리에다가 마우스 가시면 똑같은데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귀를 이렇게 돌리면 나중에 애니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동영상은 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돌리는 거를 계속 하게 되면 애니메이션 되는 거죠. 스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사이즈도 크게 할 수도 있고 요 가운데 점이 있거든요. 가운데 점을 밖으로 빼면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돌죠. 가운데 점을 가운데 두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도는 거고요. 가운데 점을 조금 이쪽으로 빼면 여기를 중심으로 도는 거죠. 회전 중심 축입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책을 보시고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꼭 필요한 것만 보여드려요. 저는 필요 없는 거는 저 잘 몰라요. 필요하니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요. 컴퓨터나 보니까 얘가 상당히 참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히스토리라가 있어요. 히스토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작업에 상당한 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나의 역사를 얘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히스토리라고 있는데요. 혹시 이 히스토리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 윈도우라고 있는데요. 윈도우에서 여기 히스토리가 꺼져 있으면 안 보입니다. 윈도우에서 이 히스토리를 끄면 이제 안 보이고요. 이 윈도우에서 이 히스토리라는 게 켜져 있으면 보입니다. 다른 거는 모르셔도 되는데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 아래 한글이나 뭐든지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작업했다가 되돌리기가 있죠. 컨트롤 Z 하시면 되돌리게 되잖아요. 컨트롤 Z 하시면 되돌리게. 그거는 모든 프로그램에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근데 컨트롤 Z 하면 방금 했던 걸로 한 단계 뒤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하면은 다시 돌아오고 그게 기본적으로 되는 건데 포토샵에서는 워낙 이런 작업을 많이 하니까 최근에 내가 했던 작업들이 여기 쭉 있어요. 보세요. 제일 위에를 클릭하면 도화지. 제가 여러분 도화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조금씩 했던 것들을 그 역사를 얘가 담고 있습니다. 엄청 좋은 거예요. 이걸 아시면 왜냐면 워낙에 반복적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다가 제가 잘못했던 걸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작업하기 때문에 너무 옛날 건 안 되는데 최근에 상당한 기간에 제가 했던 것들을 뭐 이것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그 디테일을 모르셔도 되고 최근에 제가 했던 것들 중에서 요거는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거, 그 전에 했던 거, 그 전 작업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 히스토리가 중요하죠. 요 밑에 있는 레이어, 히스토리 이거는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포토샵을 켰는데 레이어도 없고 히스토리 없다. 그러면 이제 레이어랑 히스토리를 키셔야 돼요. 그게 이 윈도우라는 건데 여기 보면 쭉 여러 가지 쭉 있는데요. 이거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이 중에서 레이어에 체크가 되어 있고 히스토리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만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몇 가지는 만드셔야 되는데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히스토리도 끄고 레이어도 끄면 이제 없는 거죠. 그럼 뭘로 작업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거 윈도우에서 히스토리를 켜고 윈도우에서 레이어를 켜면 됩니다.
제 컴퓨터에 포토샵을 누군가가 만졌다. 그럼 이게 막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키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키시면 돼요. 아까 작업했던 것들이 이렇게 남아 있고요. 이거를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다 작업이 끝났으면 파일을 누르시고 세이브를 누르시면 저장을 하는 건데요. 항상 PST 파일이죠. 아카데미 03.psd 파일로 제가 처음에 설정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데스크탑에다가 저장을 딱 하시고 OK를 누르시면 예, 아카데미 03.psd 파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끄시면 아까 만들었던 거가 여기 있네요. 네. 제가 만들었던 파일이 여기 있는 거죠. 이거는 PSD 파일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작업했던 모든 레이어랑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키면 켜지고 히스토리는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히스토리는 포토샵이 켜져 있는 동안에 메모리에서 기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히스토리는 사라졌지만 그냥 뭐 괜찮잖아요. 작업 끝난 거니까. 예. 히스토리는 사라졌지만 제가 했던 레이어랑 작업은 그대로 있죠.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그래서 가장 많이 만지게 되고 가장 많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 이 레이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왼쪽에 보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눈인데요. 이 눈을 끌 수가 있어요. 눈을 끄면 귀가 안 보이고 이 눈을 끄면 입이 안 보이고 눈을 끄면 이게 안 보이고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원래 있는데 다른 작업을 잘하기 위해서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복잡하니까요. 복잡하니까 제가 다른 작업을 하고 싶은데 잠깐 안 보이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흰색 도화지로 되는 거고요. 예,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복잡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예. 예. 앞으로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예, 이해를 하시고 충분히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장을 할 때 PSD로 저장을 하시면 포토샵으로 저장했기 때문에 다음에 불러오면 이런 레이어가 다 있기 때문에 수정하거나 바꾸거나 할 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저장하실 때 PSD 파일로 저장을 하면 용량이 커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람, 포토샵이 없는 노트북이나 포토샵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미지를 전해주고 싶을 때는 PSD로 주면은 포토샵 없으면 못 보거든요. 그때는 이제 파일을 누르고 여기서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데 누르시면 이런 게 뜨면서 포맷이라고 나오죠. 어떤 포맷으로 할 거냐? 포토샵 포맷으로 하겠다는데 그거 말고 이걸 누르면 쭉 나오는데 이것들이 다 그림 파일들입니다. 예, 여러 가지 그림 파일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포토샵이라 누르면 PSD 파일, 포토샵에서 만든 포토샵으로 수정할 수 있는 파일들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가장 많이 쓰는 거 JPG 파일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웨이브 파일은 MP3로 그리고 AVI 파일을 MP4로 해가지고 MPEG이라는 걸 많이 썼잖아요. 코덱도 얘기를 했었고요. 예, JPG라는 거가 이제 그런 겁니다. 초창기 때 BMP라는 파일을 윈도우에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압축을 거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림의 압축을 거의 하지 않는 거는 용량이 아주 큽니다. 근데 화질은 좋아요. 근데 사람 눈으로 봤을 때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압축을 하는 거죠.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그렇게 압축하는 기술이 이 JPG 압축 기술이에요. 그래서 용량은 10분의 1로 줄어드는데 눈으로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어요. 물론 확대를 하면 차이가 나요. 예, 확대를 하면 차이가 나는데 확대를 하지 않은 이상 예, PSD 파일하고 JPG 파일하고는 용량의 차이가 답니다. 대신에 JPG 파일로 만들어버리면 레이어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해요. 해볼게요. JPG 파일로 해가지고 아카데미 3.jpg로 해서 제가 저장을 딱 하게 되면 이런 메뉴가 뜨고요. 그냥 OK 누르면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아카데미 3.jpg가 생겼는데 예, 이렇게 생겼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PSD 파일이고요. 예,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용량이 똑같은 건데요. 용량이 434KB. 예, 워낙 한 게 없으니까. 예. 이거는 257. 예, 조금 줄어들었네요. 근데 이것도 설정하는 값에 따라서 10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작아집니다. 예. 용량이 작아지니까 옛날에 인터넷이 느릴 때 여기도 그런데 홈페이지에다 뭐 파일을 올린다거나 뭐 할 때 사진을 찍으시면 용량이 크잖아요. 그 DSLR 사진을 찍으시면 용량이 크잖아요. 그거를 포토샵에 불러가지고 사이즈를 조절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용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메일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할 때 별 차이는 없는데 영향이 확 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를 할 때 이 JPG 파일로 하는 거고요. 배포할 때 이런 JPG 파일로 하는 겁니다. PSD 파일은 레이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데 사람들이 포토샵이 없으면 못 보는 거고 포토샵으로 수정할 때 쓰는 거고요. JPG 파일은 완성했었을 때입니다. 제일 많이 씁니다. JPG 파일. 똑같은 파일인데도 JPG 파일로 하면 압축하는 것에 따라서 10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20분의 1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포토샵에서 파일을 다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한테 나눠줄 때는 PSD 파일이 아니고 JPG 파일로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 중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레이어 4번이 입인데요. 빨간색으로 제가 했는데 너무 빨개가지고 불투명도라고 그래가지고요. 불투명도 어퍼스트라고 하는데 불투명도를 조금 조절하고 싶어요. 여기 어퍼스트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세요? 100%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딱 누르시면 이렇게 조절하면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100%고요. 줄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색깔을 바꾼 게 아니라 불투명도를 줄여준 겁니다. 제가 다시 사진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말고요. 이거를 지금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한번 보세요. 요거를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도화지입니다. 도화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도화지를 한 장 더 새로 꺼낼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도화지를 제가 꺼내 볼게요. 이 도화지랑 이 도화지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이걸 밖으로 꺼내 볼게요. 이 도화지와 이 도화지는 다른 겁니다. 새로운 도화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가 활성화되었다고 하는데 요게 요게 입이군요. 입이 있거든요. 입이 있죠? 무브 툴을 가지고 이게 입이거든요. 이렇게 끌어서 놓으면 일로 옵니다. 카피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눈이네요. 놓으면 이거랑 전혀 다른 도화지를 꺼낸 거예요. 다시 끄면 저장할 거냐 말까 저장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포토샵이 좀 발전하면서 좀 이런 것들이 좀 뭐 이렇게 표현될 때도 있고요. 이걸 잡아서 당기면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이게 막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편할 수도 있는데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거하고 그러면 파일 자체가 다른 겁니다. 도화지를 제가 새로 꺼냈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건데 도화지가 다르다는 파일이 다른 거예요. 방금 레이어 카피를 했는데 그럼 이게 전체가 아니고 지금 여기 이제 코이 다 그려져 있는데 전체 카피가 아니라 해당 레이어 것만 지금 카피가 제가 레이어만 했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레이어를 전부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전체가 카피되겠죠. 컨트롤 Z를 하면 사라지고요. 레이어를 하나만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만 오는 거고요. 레이어를 3개를 선택을 하면 3개가 딸려오는 겁니다. 뭐 이런 기능들을 나중에 책을 보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해드리면 6개월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 저장하시면 여기 언타이틀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두고요. 제가 다른 사진 파일을 불러와 볼게요. 자, 개념 설명하려고 한 거고요. 포토샵으로 이런 그림 그리면 쓸데가 없습니다. 이건 개념 설명하기 위한 거고요. 포토샵으로 이런 그림 그리는 거는 거의
이렇게 잘 안 하고요. 개념만 설명해 드리는 거. 포토샵은 사진을 주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사진 작업하는 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픈을 하는데 사진을 하나 불러볼게요. 드린 거 중에 포토샵 교재 제가 그 포토샵 교재 예제라고 드렸잖아요. 포토샵의 예제 파일이라고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1장에 나와 있는 사진, 아까 제가 불렀던 사진들인데 이런 사진,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기존 사진들이잖아요. .jpg라고 되어 있죠. 예, 사진을 찍으면 보통 이제 jpg 파일로 많이 저장합니다. 가장 압축률도 좋고 가장 적은 용량으로 가장 그 화질이 좋기 때문에 이걸 쓰는데요. 이걸 하시면 이렇게 사진이 불러지면 이거는 전혀 다른 도화지의 사진이 되는 건데 대신에 이 사진이 백그라운드로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도화지를 했을 때는 흰색으로 된 도화지를 꺼낸 거고요. 그거는 포토샵 작업할 때 나오는 도화지인 거고 이거는 사진을 불렀어요. 사진을 불렀기 때문에 사진이 그냥 백그라운드입니다. 여기에 지금 아무런 레이어도 없는 건데요. 만약에 이 위에다가 레이어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얼굴, 이게 얼굴이거든요. 얼굴을 이렇게 가져오면 자동적으로 레이어가 하나 생기면서 이 사진 위에 이런 얼굴들이 올라온 거죠. 이런 개념이니까요. 이런 작업을 잘 안 하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 사진을 가지고 뭔가 이제 앞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진을 가지고 작업하는데 거기 책에 보면은 가장 쉽게 나와 있는 거 이 사진을 가지고 밝기를 조절하고 사진의 사이즈를 조절하고 여러 가지 조절하는 거 그런 기능들이 초반에 1장, 2장, 3장, 4장 이런 데에 그런 것도 나와 있는데 1장부터 15장까지 교재에 있는 것들을 다 볼 필요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밝게 한번 해볼게요. 좀 밝게.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미지인데요. 이미지가 있고요. 이미지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adjustment라고 조정이라는 뜻인데 조정, 뭔가를 조정한다는 뜻인데요. 밝기를 조정할 수도 있고 몇 가지를 명도, 채도, 색감 뭐 여러 가지를 막 조절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쓰시는 건데요. 이 조정하는 거에서 아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 이 커브라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 커브를 딱 클릭하시게 되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걸 뜹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저도 잘 모르고요. 이렇게 뜨면 뭔가 이렇게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서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제가 가운데에다가 꾹 눌러서 위로 좀 올려볼게요.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됩니다. 좀 변화된 거를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죠. 이게 가장 퀄리티 있게 밝기를 조절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를 내리면 어두워집니다. 사진을 잘못 찍거나 너무 사진을 아시면 조리개를 너무 많이 닫아서 어둡게 찍히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밝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밝은 거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에 따라서 사진의 다양한 퀄리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자기 감각에 맞춰서 이게 왜 이러냐에 대해서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나중에 연구하는 부서로 가시면 되고요.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디자인 그냥 하는 거니까 감각적으로 그냥 이거 하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뭐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서 OK를 누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캔슬 하시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게 원래 거고요. 원래 거죠. 요거는 그럼 끌게요. 끄고 원래 사진은 좀 사이즈가 큰데 33.3%로 되어 있는 거고요. 또 사진을 불러볼게요. 파일 누르시고 오픈 눌러서 두 번째 이거 파일을 불렀습니다. 파일이 두 개가 된 거죠. 사진이 두 장이잖아요. 그렇죠? 사진이 두 장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뭐 사진을 가지고 합성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이 사진과 이 사진에서 항상 이렇게 도구에서 다른 도구는 누를 일이 잘 없어요.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왼쪽 제일 위에 Move 툴은 항상 기본적으로 눌러져 있으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많이 쓰니까 혹시 다른 데 눌러져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안 되는 거고요.
그 예를 들어 지우개 툴을 눌러져 있는 데서 이렇게 하면 이제 사진도 지워지고 하는 거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잘못 누르시면 안 되니까 네. 잘 하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무브 툴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 사진을 이쪽으로 이렇게 끌어서 놓으면 네,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다르네요. 이 사진은 사이즈가 좀 작고 밑에 사진은 사이즈가 좀 더 큰 거예요. 사이즈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근데 여기 보면은 레이어가 백그라운드가 있고 레이어가 생겼죠. 예. 두 개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럼 이 사이즈를 좀 키워볼까 싶으면 처음에 설명했던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 알려드렸잖아요. 하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당기면 예, 사진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를 예. 이렇게 맞출 수 있죠. 네. 근데 밑에 있는 사진은 안 보이죠. 위에 사진이 있으니까. 밑에 있는 사진은 안 보이고 위에 있는 사진이 보이는 거는 위에 있는 사진이 100%이기 때문인데요. 아까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 게 불투명도 위에 있는 사진의 불투명도를 투명하게 만들면 밑에 있는 게 비치게 돼 있어요. 예. 여기 어퍼스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0%거든요. 조금 내리면 잘 모르는데 좀 더 내리면 뭔가 비치죠. 예, 밑에 있는 게 비칩니다. 위에 있는 사진의 투명도를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내리면 많이 비쳐요. 예, 50으로 하면은 50대 50이 반반이 되는 거예요. 밑에 거 반 보이고 위에 거 반 보이는 거. 왠지 뭔가 합성한 것한 느낌이 드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예, 그냥 이런 파일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런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투명도를 줬는데 보세요. 이렇게 하면 100%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0으로 하면은 밑에 게 다 보이는 거고요. 둘 다 하늘이 있고 있는데 여기서는 위에 하늘만 좀 살리고 위에 거 눈을 끄면 밑에 거가 보이는 거예요. 밑에도 이제 하늘이 있지만 밑에 도시의 하늘이 좀 별로다. 위에 하늘을 좀 담고 밑에 있는 하늘을 좀 안 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밑에 있는 요 바다를 지우면 됩니다. 밑에 있는 바다를 지우면 밑에 있는 게 보일 거잖아요. 지우는 거를 배웠는데 지우개를 가지고 지우시면 되잖아요. 지우개를 지워볼게요. 이 지우개를 가지고 여기 붓은 그냥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우개를 지워볼게요. 붓 사이즈를 좀 크게 해가지고 지우개를 지우면 밑에 있는 도시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합성을 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밑에 있는 도시가 요만큼만 하고 예, 퀄리티는 별로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밑에 있는 걸 지웠어요. 이해가 되시죠? 밑에 있는 걸 지웠으니까 밑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위에 하늘을 보이고 이렇게 하면은 퀄리티는 별로 안 좋지만 그냥 이 정도 한 겁니다. 네. 근데 밑에를 좀 디자인 감각 있게 좀 더 자연스럽게 디자인하고 자연스럽게 지우고 싶다.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책을 보시면서 연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는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지우는 경우는 아주 단순한 기능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예,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쉽고 멋있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별로인 것처럼 보이는데 위에 거의 불투명도를 제가 조금 떨어뜨려 볼게요. 이렇게 내리면 좀 나아졌어요.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것에 따라서 예, 밤 배경과 예, 낮의 하늘이 이상하게 좀 어울리는 같은 느낌이 그냥 이제 착각을 들게 하는데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이제 포토샵의 작업이고요. 위에 있는 하늘을 조금 더 어둡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지에서 어저스먼트에서 커브를 들어가셔가지고 위에 있는 하늘을 좀 더 어둡게 하면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왠지 일부러 합성한 것처럼 원래 이런 하늘인 것처럼 약간 좀 특이한 게 좀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인데 이게 이미지잖아요. 이미지인데 동영상이면 훨씬 멋있어져요. 동영상으로 밤에 야경을 찍으면 밑에는 차가 다니고요. 움직이거든요. 차가 다니고 밑에 도시에 배가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도시가 움직이는데 위에 있는 하늘의 구름이 움직일 수도 있고 햇볕이 반짝반짝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동영상이 되면 이제 아주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일 경우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게 움직이면 달리게 되는 거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작업하는 거랑 나중에 동영상을 집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영상에서 이렇게 레이어를 쌓아서 합성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아주 좀 작업한 듯한 느낌이 좀 들게 되는 거고요. 밑에 백그라운드에도 이미지를 가지고 어저스먼트에서 커브를 가지고 조금 더 어둡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예, 좀 더 어둡게 하니까 좀 더 다른 느낌이 나죠. 네, 더 밝게 할 수도 있고요. 완전히 밝게 할 수도 있고, 완전히 달리, 상당히 높은 고난이도의 기술을 쓴 것 같으면서도 별거 아닙니다. 이게 지우기로 지우고 밝기만 조절한 거거든요. 그 레이어랑 겹치는 거고요. 예, 포토샵에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있고요. 포토샵에 놀라운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동영상에서는 그걸 다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영상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있는 기본적인 기능밖에 못 써요. 동영상에서는. 왜냐하면 동영상과 포토샵이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포토샵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고 무궁무진한 게 많은데 동영상에서는 그걸 다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동영상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이상 하려면은 그것만 하는 회사에 들어가셔가지고 전문적으로 한 몇 년을 갖고 다시면 3D 애니메이션과 할 수 있는데요.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이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맡기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 정도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정도 기술을 가지고 동영상에 접목하시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쓰시면 우와 하는 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거는 포토샵에서 출발해요. 네, 포토샵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토샵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이 외에도 이미지에 대한 몇 가지 더 기술들을 예,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릴 텐데 지금 몇 가지만 좀 더 해드리고 예,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작업을 하셨어요. 그럼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백그라운드를 자, 한번 보시면 백그라운드에 눈을 꺼볼게요. 끄면 위에 거가 이런 거예요. 위에 그림이 원래는 무슨 사진인지 기억나시죠? 근데 그 사진의 밑에 부분을 제가 지우개로 지우고 불투명도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좀 밝기를 좀 조절한 거. 그 세 가지로 위에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원래 밑에 거는 요거거든요. 여기에 위에 게 이렇게 겹쳐지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밑에 것도 또 지울 수가 있잖아요. 그 밑에 것도 이렇게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면 이렇게 지워진 상태에서 예, 서로 간에 이제 하늘을 지워버린 다음에 위에 거랑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그냥 이런 느낌이 나는 거고요. 훨씬 더 위에 하늘이 하늘 같은 하늘이 느낄 수 있는 거지. 밤 배경에 이제 낮이니까 좀 안 어울리는데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다양하게 본인들의 감각과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아까 말씀드린 히스토리에서 뒤로 가면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예, 뒤로 가시면 돼요. 예, 뒤로 가시면 아까 전에 지금까지 제가 했던 작업들을 다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아, 이런 몇 번 안 했잖아요. 이렇게 사이즈 바꾸고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 거 지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거 불투명도 조절하고 이렇게 좀 커브라는 걸 해가지고 예, 이렇게 좀 했더니면은 훨씬 다른 뭔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보고 아 여기 제일 좋다. 예,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파일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세이브 또는 뭐 세이브 해저 해서 예, PSD 포토샵 PSD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다음에 또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카데미 뭐 04 네 번째니까 PSD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죠. 네, 다 했으면 이제 끄시면 됩니다. 끄시면 이거네요. 네, 요 파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근데 PSD 파일은 다른 사람한테 주기 위한 파일이 아니고 예, 내가 또 PSD 파일로 수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위에 하늘을 보시면 하늘이 색깔이 조금 약간 좀 퀄리티가 떨어지죠. 느껴지시나요? 아, 이게 불을 한번 꺼보실래요? 네, 네.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거친 하늘이 되는데요. 원본 그림에다가 뭔가를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원본이 조금씩 이제 상하게 됩니다. 원래 디지털은 이론적으로 상하지 않는데
원본이 조금씩 상하게 돼. 동영상이든 이미지든 원본에다가 새로운 뭔가를 하게 되면 어두운 사진을 찍었는데 어두워졌어요. 어둡게 찍혔어요. 밝게 아까 보여준 커브라는 걸 하게 되면 밝아지는데 원본에다가 내가 뭔가를 한 거잖아요. 원본에다 뭔가를 하게 되면 원본에 손상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잘 찍으셔야 돼요. 사진을 잘 못 찍어 가지고 너무 어두워서 밝게 해버리는 순간 뭔 이걸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몇 가지가 더 들어가는 순간 화질이 조금씩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촬영하는 것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적당하게 나의 연출에 맞게끔 촬영을 해서 최대한 편집에서 손을 적게 갈 수 있게끔 했을 때에 가장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사진 원본이 좀 약간 못 찍어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면 퀄리티가 점차 떨어지게 돼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카메라도 좀 좋은 거를 쓰고요. 그리고 찍는 것도 열심히 연습을 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찍는 거죠. 예. 깜깜한 밤에도 잘 나오게, 예. 그리고 밝은 날에도 잘 찍게. 그거를 이제 나중에 카메라 할 때 배우시는 겁니다. 예. 카메라 할 때 그걸 배우셔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촬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편집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촬영을 좋아하거나 촬영을 잘하는 사람은 편집하라고 책상에 앉아 놓으면은 30분 이상 못 견디고 뛰쳐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셔야 되고요. 편집하는 사람 카메라 들고 내보내면 힘들어가지고, 예, 30분에서 1시간 있으면 땀 뻘뻘 흘리면 힘들어가지고, 예, 지쳐가지고, 예, 쓰러집니다.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예,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조를 나눠드린 거고요. 그 조에 맞춰가지고 역할들을 분담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아셔야 됩니다. 기본 다 아셔야 되는데, 나는 주로 이제 촬영 쪽에 좀 더 있다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편집 쪽에 좀 더 나는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괜찮다 싶으시면 이런 노가다를 하는데 아주 좋다 이렇게 하시고, 카메라도 노가다인데요. 나는 그래도 카메라 노가다 괜찮다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촬영도 못하고 앉아서 컴퓨터도 잘 못 다루는데 말빨이 좀 되고 좀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좀 이 사람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시킬 수 있고, 가진 건 별로 없는데 왠지 좀 뻔뻔하게 좀 얘기를 좀 잘할 수 있다는 PD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연출을 하시면 돼요. 예. 연출해서 나는 잘 이게 대충 알고 카메라 너무 무겁고 앉아서 컴퓨터 잘 모르는데 이 사람한테 좀 잘 꼬시고 이 사람을 출연자한테 예, 뭔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부분은 이제 PD가 되셔가지고 예, 감언이설로 사람을 꼬셔서 출연자를 섭외하신 다음에 카메라맨이 촬영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주신 다음에 촬영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촬영도 못하고 편집도 못하는데 독특한 아이디어가 나한테 있어요. 나는 이상한 아이디어를 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작가가 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뭔가를 잘 못하겠지만 작가, 맨날 꿈을 꾸고 상상하기를 좋아하고, 예, 나는 뭔가 아이디어를 내는 게 좋다. 그러면은 작가가 되셔가지고요. 그런 분들이 좀 또 글도 좀 쓰시고, 예, 글 쓰는 거랑 말하는 건 또 차이가 있거든요. 글을 좀 이렇게 독특한 아이디어의 글을 쓰시고, 예,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작가가 되셔가지고요. 좀 새로운 아이디어와 구성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4명이 모이시면요. 한 팀이 되셔가지고 영상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팀이 모이면 자꾸 싸워요. 엄청 싸우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싸우는 중재 역할을 이제 PD가 하셔야 됩니다. PD 분은 좀 마음이 넓고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좀 말을 잘 하시니까 맛있는 거 사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고.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안 되면 이제 기획자 내지는 돈이 좀 있는 장로님이나 돈이 좀 있는 집사님을 우리의 기획자, 프로듀서로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분은 주로 밥 사고 뒤에서 으쌰으쌰 해주시고 뭔가 필요하면 장비 좀 사주시고 뭔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또 헌금도 하시고 이렇게 5명이 모이면 훨씬 낫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팀들이 구성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교회에서 하실 때도 가능하시면 그런 구조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이 이미지를 다루는 부분들이나 영상을 계속 보여드리는 거니까. 근데 제가 그 5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5명의 기본 조건은
제가 말씀드리는 15주 강의를 충분히 다 이해하신 분들이어야 돼요.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 그 뒤에서 이제 기획을 하시거나 작가가 되시거나 카메라가 되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하시기 때문에 전혀 생뚱맞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그냥 뒤에서 아무것도 쓸데없는 말만 하시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100% 다 이해를 못 하셔도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이 15주 과정을 겪으시면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앉아서 편집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밤 12시에 와서 간식을 사줄 수 있는 그게 되는데 다음날 와가지고 왜 이것밖에 못했어 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시죠. 왜냐면은 며칠 밤을 새왔는데 예,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젊은이는 낙담과 함께 다시는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경우를 제가 워낙 많이 겪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장로님이든 아니면은 젊은 분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이해를 가지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딘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이 사람이 해온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다음에 다음 단계를 위해서 같이 의논하시고 회의를 하시면 정말 발전이 되실 거고요. 그러면 정말 좋으신 분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장비를 사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 단계에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과감하게 기존에 있는 거를 좀 쉬게 하고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것들이 반복이 되면 전문성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에 정말 좋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과정을 겪이지 않고요. 기존 방송국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일을 했던 디자인을 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일을 던져주고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라면 이제 2, 3개월 한두 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은 떠나거나 다시는 안 하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거의 중요성을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집에 가셔서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 르바란 기간에 쉬실 때 제가 나눠드린 교재를 가지고 조금 공부를 하고 오셔야 다음 단계에 제가 설명할 때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포토샵의 영상을 위한 포토샵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포토샵이라기보다는 영상을 위한 포토샵이기 때문에요. 충분한 이해가 없으시면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시면 이해하신 대로 가시고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계속 계시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개념들이나 이해들을 충분히 가지시고 다음 단계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카메라맨들이 모두가 다 포토샵이나 편집을 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카메라 찍는 사람이 포토샵이나 편집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카메라 찍을 때 전혀 다릅니다. 많은 방송국의 카메라맨들이 편집이나 포토샵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 5년, 10년 있으면 대충 그 길을 가다가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요. 카메라를 오래 하시는 사람들은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이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PD가 원하는 게 뭔지, 편집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촬영을 하고 이제 거기에 맞게끔 편집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 프로페셔널들이 모였을 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PB 방송이나 영화가 되는 겁니다. 중간에 한 명이 아마추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맞게끔. 왜냐하면 그거를 많이 경험을 하는데 카메라맨은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래서 워시댄스를 촬영하는데 아주 빠른 곡을 촬영을 해요. 그럼 아주 빠른 곡에 맞게끔 카메라맨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카메라의 워킹을 화려하게 했어요. 근데 편집하는 사람이 그걸 이해를 잘 못하면 PD가 그걸 이해를 잘 못하면 엉뚱한 컷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전혀 안 맞는 컷이 그림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카메라맨이 엄청 힘들어져요. 자기가 쓰라고 찍었는데 잘못된 것을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편집하는 사람도 뭘 하려고 이걸 찍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모두가 다 전문가로 없는데 그 중간에서 PD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거를 조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송국 그러면 PD가 제일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PD가 제일 높은 자리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PD가 제일 낮은 자리고요. PD의 역할은 동일한 선상에서 이 사람들을 네트워크하고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주는 리더십의 역할입니다. 카메라 감독님이라고 부르고 편집 감독님이라고 부르고 음향 감독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함께 협력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PD가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빌어야 되고 예, 좀 잘해 주십시오. 그래서 PD는 가능하면 예, 좀 말을 잘하고 친화력이 있고 예, 조금 뻥튀기도 잘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PD가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화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아주 필요합니다. 예. 그렇지 않고 기술자들만 모이면 맨날 싸우거나 기술자들만 모이면 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중간중간에 제가 그런 얘기들을 가끔씩 해드릴 텐데 그런 거를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영상 작업을 하거나 예, 방송 촬영을 하거나 할 때 조별로 그런 것들을 좀 하시고요. 조별로 나눠진 거에 맞춰 가지고 하신 혹시 그 새로 오신 분 조가 정해졌나요? 아까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작업을 해가지고 네네. 다음 주에 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조용하시고요. 이 조는 후반부에 가시면